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키움증권 라인 설정 방법입니다. 이 라인 설정이 언뜻 보기에는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전에서 만들다 보면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몇 번 설명되었지만 아직 많이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더 쉽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인 설정 방법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따라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똑같이 차트를 만들어 봄으로써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식 관리자는 눈으로 봐서는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선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지표명에는 강의 이동평균선 색칠하기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수식 1번에는 AVG C.Period 이동평균선 수식이죠. 이동평균 수식을 한 개 넣어놨습니다. 지표 조건 설정에 가보면요, 페리오드 기간값은 10으로 정해놨고요. 라인 설정에 가면 빨간색으로 2포인트 조금 굵게 칠해놨습니다. 스케일은 물론 가격적으로 가 있어야겠죠. 작업 저장하고 닫기하고 나갑니다. 만들어진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올려보면 이와 같이 빨간색 2포인트 선으로 10일 이동평균선이 그려집니다. 이때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하여 지표 설정을 불러옵니다. 라인 설정은 수식 관리자가 아니고 이 지표 설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라인 설정 탭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이평선을 들여다보면 좌측에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은 수식 1번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수식 1번의 첫 번째 줄에 이평이라고 라인이 그려집니다. 우측에 보면 차트 모양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이 선을 어떠한 형태로 그려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요 차트 모양은 아래쪽에 유형, 색상, 과열, 침체, 너비, 스타일, 기준값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옵션으로 이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은 2포인트, 여기 2포인트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옵션을 조금 바꿔서 보면 선을 막대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차트 모양도 막대 형태로 바뀝니다. 원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또 원으로 선택을 하면 차트 모양 역시 이렇게 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차트 모양을 잘 보시면 내가 어떻게 구성해 놓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막대로 바꾸고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막대로 바꿔놓고 확인을 누르면 바탕이 이와 같이 이 선을 막대의 끝이 선끝과 일치하면서 막대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평을 클릭하고요. 불러옵니다.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요. 막대를 원래 상태로 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이라는 것은 다 아셨죠? 어떠한 형태의 그림을 차트 모양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조건입니다. 우측의 너비도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선이나 원, 점, 막대의 넓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 7로 하면 또 굵어지죠. 다음 색상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칠해주면 바로바로 색상이 바뀌는 것도 확인됩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 다음 스타일인데요. 스타일은 여러가지 선의 형태를 구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요것이 하나 너비가 2 이상일 때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너비가 1일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너비가 1, 점선, 보라색일 경우에는 차트에 어떻게 표현될까요? 확인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 과열과 침체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동평균선 과열 기준값에 0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을 넣으면 이와 같이 차트 모양에서 이 색상, 진한 핑크색이죠. 진한 핑크색 색상이 차트 윗부분 쪽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선에는 과열값이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열 색상을 지정할 때는 이 과열의 칼라 도표를 클릭해주면 자신이 원하는 색상 어느 것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침체 쪽에도 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침체 쪽 하단 부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침체 값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우리는 이 차트 모양만 보아도 이 차트는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으며 과열과 침체 구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0이라는 값을 사용했는데요. 이 0이라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차트 우측에 가격이 있는데요. 이 가격의 값이 0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차트에서는 0값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밑에 여기를 0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 0에서부터 여기 과열 기준값 0이니까 기준선은 이동평균선이죠. 0에서부터 과열 위쪽으로 이만큼을 전부 다 살구색으로 칠하게 됩니다. 반대로 침체인 경우에는 0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 파란색을 다 칠하게 되겠죠.
즉 우리는 이 기준값을 몇 수로 두는가에 따라서 그 기준값을 기준으로 과열일 때는 위쪽으로 칠해주고 침체일 때는 아래쪽으로 칠해준다. 이 원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실행해서 한번 볼까요? 과열값을 0으로 주었기 때문에 0선에서부터 위쪽으로 살구색으로 모두 칠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체 쪽에도 집어넣어줬지만 침체는 0에서부터 아래로 칠해준다 그랬죠? 차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준값이 있는데요. 이 기준값을 기준으로 해서 과열은 위쪽으로 색상을 칠해주고 침체는 아래쪽으로 색상을 칠해줍니다. 간혹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과열은 위로 칠해주고 침체는 아래로 칠해준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착각을 하게 되면 이 과열과 침체의 숫자를 집어넣을 때 자꾸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넣게 됩니다. 이 기준값에서 시작해서 이 기준선까지 과열 부분을 칠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65 부근에 물량을 하나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값의 기준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265, 여기도 265를 쳐보겠습니다. 과열과 침체 쪽에 265를 넣어갖고 확인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265 기준값에서 기준선까지 과열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265 선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침체값을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준값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준선까지의 과열을 칠해주고 침체를 칠해줍니다. 차트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이 올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라인 설정에 들어가 보면 과열의 기준값은 80이고 침체의 기준값은 20입니다. 즉 이 말은 80의 과열값을 정해놓고 위로 칠해주고 20의 침체값을 정해놓고 아래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준값 설정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이번에는 이동평균선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2에 AVG 시점 페리오드 1에서 기간값을 다르게 하나 더 주었습니다. 기간값은 10과 20 두 개로 주었죠. 라인 설정에 가면 수식 2번은 파란색으로 너비 2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차트 모양을 봐도 이것은 과열값이 침체값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이죠. 이곳에 수식 1번에 과열값을 하나 줘보겠습니다. 0이라고 주면 과열값이 바로 표시가 되죠. 색상은 이 정도 색으로 주겠습니다. 만들어진 지표를 실행해 보면 수식 2번에 의해서 이 파란색 20 이동평균선이 하나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식 2번에도 색상을 한번 넣어보죠. 라인 설정에 가서 수식 2를 클릭하고 기준값에 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과열 쪽에요. 과열 색상은 이렇게 이 색상 정도로 할게요. 기본값으로 저장해서 확인 눌러봅니다. 과열로 파란색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0값에서부터 위쪽 기준선까지, 이 기준선이죠. 20 기준선이 되죠. 20 기준선까지 파란색으로 전부 칠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색상 칠하기의 규칙이 하나 보이는데요. 먼저 작성된 수식보다 후에 작성된 이 수식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1번 이동평균선을 2번 이동평균선이 모두 가리게 되지요. 설명을 위해서 1번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그럼 이 가려진 1번 이동평균선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요. 1번 선과 2번 선의 낮은 값만 골라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주면 가려지지 않고 표시가 되겠죠. 그 낮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수식 관리자를 다시 열어줍니다. 수식 1번에는 10 이동평균선이고요. 수식 2번에는 20 이동평균선이었죠. 수식 3에 가서 미니멈이라는 수식을 하나 사용합니다. 미니멈 AVG 수식 1번과 수식 2번 중에 가장 작은 값 미니멈, 이렇게 수식을 하나 더 추가해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라인 설정에 가서요. 수식 3번에 가서 라인을 2번으로 두고요. 선은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작업 저장하고 수식 검증한 다음에 닫기 해주고요. 지표를 다시 한번 띄워보면 검정색으로 낮은 값만 구해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식 3번에도 색상을 하나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라인 설정에 가서 수식 3번에 가서 과열값을 0으로 놔주고요. 0에서부터 위로 칠하라는 것이죠. 과열값을 백색 바탕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값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수식 3번도 0값에서부터 수식 3의 기준선, 이 기준선이죠. 이 기준선, 낮은 값이라고 이 기준선까지 백색으로 모두 칠해버렸기 때문에 아래쪽 색상이 다 지워지게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두 개의 이동 평균선 사이에 상승 색상과 하락 색상을 구별하는 지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보조지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라인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라인 설정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 모양 안에 선들을 살펴보면요, 1번에도 과열이 있고 2번에도 과열이 있는 것을 색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에 지금 현재 백색으로 칠해놨지 않습니까? 바탕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이 바탕색이 백색이라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낼까요? 차트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선이 위쪽 선에서 내려오다가 이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즉, 이 바탕 색상에 의해서 가려졌기 때문에 선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밑에를 보면 선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올라오는데 여기는 내려올 때 선이 안 보이죠? 즉, 이 부분에 색상이 하나 있어서 뒷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수식 3의 기준값, 침체 기준값에 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뒷선이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바탕색으로 바꿔보면요, 그쵸? 끊어지게 보이죠? 끊어지게 보입니다. 이 끊어졌다는 의미는 여기 3번에 바탕색으로 가려져 있구나, 침체값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말고요, 2번에 침체값에 0을 주고 바탕색으로 고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2번의 바탕 색상이 여기 흰색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1번 선이 여기가 끊어져서 보입니다. 아, 2번 선에 바탕색이 하나 끼워져 있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3번 선은 연결돼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3번 선은 없고 2번 선은 있다. 그러면 이번에 3번 선에도 같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2번 선과 3번 선이 동시에 다 있는데 어느 것에도 여기도 그렇고 3번 선도 다 끊어져 있습니다. 1번 선, 2번 선, 이게 2번 선에 의해서 끊어진 것인지 3번 선에서 의해서 끊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죠. 포기하지 마시고 잘 관찰해 보세요. 2번 선의 침체 값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번 선 파란 선 그리고 3번 선 검정선 사이, 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침체 값을 지워볼게요. 지우면 그 빨간 조그만 선이 올라오죠. 2번 침체에 의해서 요 빨간 작은 선이 가려지게 됩니다. 즉, 이 말은 2번 선에 침체가 있으면 이 침체에 의해서 요 빨간 선이 가려집니다. 요 모양을 보면서 2번에도 침체가 있고 3번 선에도 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 2번 선 과열에 의해서 1번 선의 선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요것을 한번 지워볼게요. 2번 선으로 가서 2번 선 과열을 지우면 요 사이에 요 내려오고 있는 이 빨간 선이 1번 선이 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죠?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는 이렇게 되면 2번 선의 과열은 없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막대 형태의 라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형태의 과열과 침체는 그럭저럭 하겠는데 이 막대 형태를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선 형태는 과열과 침체의 기준값만 잘 지정하여 주면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 막대는 옵션이 조금 더 많죠. 지금 올려져 있는 보조지표는 추세 스키즈입니다. 이 추세 스키즈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식 한 개씩 분리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막대만 남기겠습니다. 선의 경우에는 과열과 침체라고 표현하였는데 막대인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으로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값 넣는 곳에 비교 기준이라 해서 옵션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 기준값을 클릭해서 비교 없음으로 하면 단일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즉, 이 색상은 여기 기본으로 지정해 놓은 보라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무엇인가 옵션을 주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상승 색상과 하락 색상을 이용합니다. 추세 스키즈에서는 이전값을 사용합니다. 즉, 이전값이란 뭐냐? 이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가 내려오면 색상이 바뀝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에는 상승 색상을 계속 표시해주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하락 색상을 표시해줍니다. 즉 상승과 하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상승을 지속하고 있으면 상승 색상을 사용하고 하락을 지속하고 있으면 하락 색상을 사용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모양을 살펴보면요, 여기 앞쪽에는 빨강색, 뒤쪽에는 핑크색입니다. 올라갈 때 빨강, 내려올 때 핑크. 요거는 이전값 옵션을 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식도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식을 열어보니 막대 두 개가 겹쳐지니까 조금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성만 찾으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막대만 봤을 때에는 상승할 때 하늘색, 하락할 때 파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값 옵션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막대 때문에 첫 번째 막대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막대의 상승 색깔과 하락 색상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가 상승할 때에는 빨간색으로 보이죠? 근데 이 밑에 하락 쪽을 보면 이거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옵션이 이전가 옵션이고 색상은 올라갈 때 빨강색, 내려올 때 핑크색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이것이 이전가 옵션이 아니고요, 1번이 이전가 옵션이 아니고 비교 없음으로 해놓으면 처음에 이 색상, 지정한 첫 색상 보라색으로 위 색상과 아래 색상이 동일한 색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 없는 단색 막대이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막대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막대를 올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표현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막대만 봤을 때 올라갈 때 파랑, 내려올 때 하늘색입니다. 그럼 가려진 두 번째는 상승할 때 무슨 색? 하늘색이죠. 내려올 때 무슨 색? 파랑색입니다. 이 규칙성만 따라오면 그 색상은 다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막대까지 모두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1번의 상승 색상은 빨강, 2번의 상승 색상은 하늘, 3번의 상승 색상은 파랑, 4번의 상승 색상은 핑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1, 2, 3, 4번의 색상을 하락 쪽으로 찾아낼 수 있죠. 1번은 핑크, 2번은 파랑, 3번은 스카이, 4번은 빨강입니다. 이 4개의 색상이 모두 다 다른 것을 보고 이 1번, 2번, 3번, 4번의 비교 기준 옵션은 전부 다 이전 값이었구나 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막대 색상을 하나 바꿔봤는데요, 빨강일 때 핑크, 스카이일 때 파랑, 그리고 요건 그린이라고 해야죠. 그린일 때 그린. 3번을 바꿔놨구나, 금방 찾아지죠. 4번은 핑크일 때 빨강, 3번이 비교 없음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막대의 색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 나가면 됩니다. 상승 쪽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찾아내고, 하락 쪽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찾아내서 색상을 지정해주고, 이 상승 색상과 하락 색상을 따라가면서 지정해주는 거죠. 지정해주고 비교 기준도 결정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4개의 막대 중에 1개를 선으로 변경하여 보았습니다. 1번은 빨강 막대, 2번은 스카이 막대, 3번이 검정 선이군요. 4번은 핑크 막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4번 선이 3번 선을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덮어 씌우고 있죠. 어느 것이 위쪽이 있는 것인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락 쪽에도 1번은 핑크 막대, 2번은 파랑 막대, 3번은 선, 4번은 빨강 막대입니다. 이제 너무 어렵지 않고 읽어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 선에 침체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0 넣어주고요. 자, 이제 잘 보이시죠? 어느 것이 위에 있고 어느 것이 아래에 있는지 겹쳐서 가리는 것까지 다 같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침체 과열이 여기 다 들어있구나. 색상이 백색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백색이 어려워하시니까요, 백색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선에 기준값을 넣어주게 되면 앞에 모양이 살짝 변합니다. 1번 막대와 2번 막대, 여기 사이에 보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연결이 안 되죠. 여기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과열값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침체값에도 막대가 끊어집니다. 여기 끊어진 게 보이죠? 요 끊어진 게 보일 때에는 여기에 침체값도 하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차트 모양을 개발하신 분이 아주 신경 써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 요 차트 모양 한 개만 보고도 이 밑에 유형, 색상, 과열, 침체, 상승, 하락, 옵션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강의 첫머리에 이 차트 모양 따라하기를 해보지 않으면 익혀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열이나 침체, 선, 막대, 이런 너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자꾸 본인이 바꿔가면서 이렇게 작은 변화를 찾아낼 줄 알아야 요것이 나중에 요 차트 모양 한 개만 보고도 이 전체의 막대 형태 또는 선의 형태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라인 설정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차트가 개발되었을 때 타이핑에서 수십 가지는 잘 넣었는데 이 라인 설정에서 막혀가지고 그 차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강의를 기회로 라인 설정 방법 마스터해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라인 설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설정 방법이 도움이 되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